마사지입니다. 예,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건데요. 인단은 신강으로 봐야 되는지 신약으로 봐야 되는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상담할 때도 많이 받고요. 교육생들한테도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단은 저는 신약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비겁은 내 자체의 힘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인다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요인이 꺾였을 때는 나는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인성으로 받는 구조에서 갑자기 주는 사람이 딱 끊겨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손발이 잘려진 상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런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면 인다들은 그때부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인다예요. 그런 연습을 못했던 거죠, 한 번도. 그런 게 끈길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너무 그냥 모든 게 공기와 같고 호흡과 같은 거였죠.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가 그게 당연한 게 아닌 순간이 오면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이제 인다의 가장 맹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체성 면에서는 인다는 신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신강과 신약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위기 극복 능력. 예. 신강들은 위기에서도 뭔가 목표감을 잃지 않고요. 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들이 주어져도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신데, 신약하신 분들은 목표를 보고 가다가 어떤 상황들이, 외부적인 상황들이 이제 자꾸 좋지 않게 흘러가면은 그 목표감을 잃어요. 잃는 이유는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그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다 반응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너무 힘들어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배려하고 고려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약들 자세히 보세요. 목표가 선하면 그냥 중간 과정은 목표만 보고 가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신강한 거고, 신약한 사람들은 목표가 선해도 중간 과정이 뭔가 살짝 자기에게 불편한 감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못 견뎌해서 목표감을 잃게 되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보기에 따라서는 신강한 사람들은 너무 자기 위주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약의 관점에서예요, 그거는. 그죠? 신강은 또 신약을 보면은 왜 저렇게 눈치 보고 쩔쩔매고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약들은 주변의 상황에 너무 곤두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욕먹기도 싫고, 말 듣기도 싫고, 누구의 탓을 받기도 싫고, 뭔가 싸우면은 전혀 개운하지가 않아요. 신강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신약들은 끙끙끙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같이 부딪혔던 대상인 이 신강들은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나면은 원위치로 돌아가 있는데, 이 신약은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신강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약만 결국에는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대에서는 좀 신강해야지 뭐든지 좀 이룰 수 있는 힘도 있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끝까지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강을 좀 많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인다는 신 약하다. 인성은 또 왜 신약하게 만드냐면요. 인성은 결국에는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잖아요. 도움의 손길은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성이 강하다는 건 결국 인극식, 식상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이죠. 식상이야말로 그야말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잖아요. 말과 행동, 감정, 나를 표현하는 모든 수단이 식상이에요. 근데 그 식상을 뒤에서 딱 옷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는 게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결국 식상의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죠. 아이, 뭘 해. 아이, 됐어. 응. 아이, 깔 거 뭐 그냥 나 혼자 참고 말면 되지. 내가 그냥 져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쵸?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억울한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죠. 그냥 져주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돼요. 속 편하니까. 그게 속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그게 자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후회가 된다는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인식은 언제쯤은 항상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억울해지지 말자. 그러려면 좀 신강의 마인드를 배우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주를 풀면서 이 사주는 어떤 소명을 갖고 태어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사주 속에서 삶의 방향성도 좀 보고 이 사주 속에서 가장 핵심인 글자, 어떤 글자를 써야지 이 사주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신년, 기묘월, 개미일, 신유, 시에 타고나신 여명이세요. 이분은 묘월에 개수로 타고났어요. 묘월의 개수라는 거는 목을 키우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주겠죠. 봄에 나무를 키우라고 태어난 명이면은 결국에는 이 사주는 천간에 갑을목이 오면은 정확히 본인이 키워야 되는 인자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갑을이 이 경금과 신금이라는 금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병정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화극금을 통해서 이 목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깔고 있는 이 편관은 살이죠. 이 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끊임없이 묘미합을 해야 돼요. 그죠? 묘미합을 통해서 목국토를 해서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 사주가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사주는 뭐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식신 제사라고 태어난 거예요. 목을 키우라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을 키우는 게 사명이고 목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글자, 오행은 무엇인가? 그걸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갑을목과 병정화를 찾았죠. 그러면 이 사주의 기신은 뭐가 되겠어요? 나는 식신을 통해서 살을 극복해야 되는 사주인데 결국에는 이 목을 못 쓰게 하는 금이 기신이겠죠. 그죠? 금이 기신이고
그 다음에 화를 못 쓰게 하는 수도 귀신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사주는 일단은 인다이지만 자신은 목을 쓰라고 타고난 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과 그죠? 타고난 그런 거는 목을 키우라고 타고났는데 나의 성향도 식신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주변 환경이 그 식신을 자꾸 발목 잡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기서도 목을 써야 되는데 이 묘 중에 묘갑을 이렇게 있죠. 묘갑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신금이 을경합으로 식신을 잡아버렸어요. 식신을 을경합으로 묶었다는 건 결국에는 목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식신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묘가 묘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편인 도식이 되었죠. 편인 도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목을 태어났는데 목을 키우라고 태어났는데 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오로지 화극금을 해야지만 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사주는 미중에 이 정화 이게 죽으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정화로서 유금도 눌러야 되고요. 이 정화로서 이 신금도 눌러야지 목을 키워낼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화가 용신이구나. 그러면 정화가 깨질 때가 어떨 때예요? 천간에서 정화가 깨질 때는 개수 오거나 그죠? 임수 오거나 이럴 때 정화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지지에서는 정화가 죽으려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지의 해수, 해중의 임수가 정임합으로 잡았고 자수가 그죠? 정계충으로 잡았고요. 축중의 개수가 정계충으로 되고요. 그다음 신중의 임수가 또 정임합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심, 술, 해 중에 이 지장간에 수가 들어있는 정화를 합하거나 꺼트리는 수가 들어있는 이런 글자가 올 때마다 이분은 힘들겠구나. 그러면 편인 도식도 당하고 내 식신이 인성하고 묶이니까 되는 일이 없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답답하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편인 도식은 다 내 맘 같지 않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편인 도식이에요. 그러면은 세운에서 개수나 임수 올 때 그리고 해자축 이렇게 신 이런 글자가 올 때마다 편인 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편인 도식이 일어날 때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식신을 아무리 내가 벌리는 에너지잖아요. 벌리려고 해도 벌리면 다 중간중간에 커트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면은 마음가짐을 그냥 이런 글자가 떴을 때는 현상 유지하자. 그냥 가던 거 꾸준히 그냥 가자.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걸 좀 의식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이 글자가 올 때가 되게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축이 왔죠. 자가 또 왔네요. 그쵸? 이때도 안 좋고 개수, 임수, 신금 이때도 계속 안 좋죠. 축도도 의축이 자축 여기가 을해네요.
여기도 안 좋죠. 해도 해. 그래서 해자축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 좋을 때는 인중에 그나마 여기 병화가 있을 때, 그쵸? 인중에 병화가 있을 때, 수중에 정화가 있을 때, 미중에 정화가 있을 때, 오중에 정화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살만할 때, 네, 살만할 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용신이란 개념인데요. 용신을 좀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죠. 격이 투가 나면은 그 글자가 그 격용신인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격에서 그냥 투간됐다. 그래서 그걸 용신, 격용신이라고 그냥 용어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이라고 말하는 건 가장 네 글자에서 쓰임이 좋은 글자, 좋은 오행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글자인 거죠,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거라서 격용신과 용신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개운법은 뭘까요? 끊임없이 아웃풋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인성이 강하면 쓰기가 좀 어려운 구조긴 하죠, 식상을. 그렇지만 그래도 식상으로 써야지 결국 식상생재로 이어지면서 재성이 인성을 극해줄 수 있는 구조가 또 되죠. 그죠? 재극인을 해줘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성이 귀신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서 가장 쓸모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글자인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귀신을 알면 내 용신도 알 수 있는 거고 내 용신을 알면 귀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반대에 있는 글자예요. 화가 용신이라면 화를 극하는 수가 귀신이겠죠. 금이 용신이라면 마찬가지로 화가 화극금하니까 귀신이 되겠죠. 그러면 토가 용신이라면 목이 귀신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이제 귀신일 수 있고 용신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귀신을 찾든 용신을 찾든. 둘 다 동시에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귀신을 찾든 용신을 찾든 하나 찾으면 그 반대의 기운에 있는 게 용신이거나 귀신이라는 거. 이 정도 아시면은 어느 정도 다 풀려요. 예,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다분들 좀 본인의 언어를 사용해서 본인의 상황을 남들에게 자꾸 인지시키고 본인의 언어로 자꾸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참는 게 미덕은 아니거든요. 참는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PR 시대고 내가 나를 보호 안 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기재인 식상을 쓰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죽어나가는 건 다 관살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관살 때문에 죽어나가면 관살에 대항해서 그 관살을 물리쳐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식상이에요. 식상만이 관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신강하다면 나는 신원관왕이 돼서 관에 대응하는 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관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도 불편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 약한 사람이 관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관을 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겁으로 매우 신강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비겁도 신강하고 관도 신강해지는 거니까 같이
그럴 때는 이제 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구조가 되지 못한다면 식상을 쓰셔야겠죠. 나는 식상을 열심히 키워서 식상 보고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관살을. 그런 방법도 또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방법. 이게 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인성이 귀신인사주에서는 일단은 재극인을 해야 되니까, 재극인을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식상생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써야 된다? 식상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재성이 강해져서 재성이 인성을 물리쳐 준다. 라고 이렇게 논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